왜? 네. 뭘 사고 싶어? 여러 가지요. 잡아라. 몇 페이지 펴냐면 저번 시간에 푼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있어? 야, 문제. 야, 34페이지부터 그 37페이지가 중에 풀었어? 문제 안 풀었어? 야, 이씨, 너 뭐 있어, 너, 이씨. 너 둘 다 안 풀었어? 야, 이런 썩을 놈들을 봤나, 진짜.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제 너희들 고2야. 문제 풀어야 돼. 잘 놀았어요. 놀았으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다 풀어라. 응? 그럼 오늘 어디를 펴냐면 여기를 펴야겠다. 저기 48페이지. 자, 이런 과학사에 이런 말이 있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 뭐냐면 위로에서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보여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 때로는 우리도 물리학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티코 브라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케플러와 케플러의 어깨 위에 올라탄 뉴턴이 고전 물리학의 최고인 중력 법칙을 만들었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대성 이론을 이끌어냈다. 즉 역사는 그렇게 거인들의 어깨를 빌려 탄생했다. 봐봐. 티코 브라헤의 제자가 누구야? 케플러야. 어제 막 거기서 케플러 그걸 갖다가 AI를 합성해갖고 막 케플러에 대해서 나오더라. 나 그거 봐야 돼. 그래요? 그거 봐야 돼. 그런 거 봐봐. 재밌어. 졸라 재밌어. 근데 티코 브라헤가 케플러의 스승인데, 티코 브라헤가 맨눈으로 천체 관측의 달인이었어. 근데 티코 브라헤가 이게 이때 당시에만 해도 연구를 하려면 후원이 필요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남자인가 귀족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후원해주는 귀족들이 있잖아.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후원해주는 귀족들이 있었어. 연구를. 근데 그 사람이 파티에 초대했어. 파티에 초대하니까 어떻게 돼? 가야지. 돈 주는 사람인데. 가고 그때는 파티가 어떻게 되냐면 한 두세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호스트가 그만하자 그래야지 끝나. 막 2박 3일도 가. 1박 2일 막 그렇게 가. 근데 이 사람이 방광염이 있었대. 근데 맥주를 많이 마시고
광학량을 관리 안 했더니 죽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티코 브라이가 모은 자료를 갖다가 이게 케플러가 쓸라 했는데 유족들이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갖고 십몇 년을 갖다가 소모했대요. 그리고 그 십몇 년 가지고 또 십몇 년 동안 또 연구해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이 탄생한 거야. 근데 케플러의 법칙이 탄생하니까 이 케플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중력의 법칙을 갖다가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나온 거야. 그럼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나오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뭐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상대성 이론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끊긴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역사라는 건. 그럼 보자. 근데 케플러의 법칙이 발견되기 전까지 뭐 우주에 관련한 천체 운동에 대한 법칙이 없었냐? 많이 있었어. 봐봐. 케플러의 법칙에서 케플러의 법칙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제 천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 행성의 운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구하고 같이 돌다 보니까 지구가 도는 줄 몰라. 옛날에는 지구가 구형인지도 몰랐어. 평면인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운동 중심이고 우주의 운동 중심이고 다른 천체들이 도는 하늘이 돈다 해서 천동설이 주장했단 말이야. 대체는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다. 지구는 20원 궤도의 중심 옆에 있고 모든 행성은 20원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할 거야.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지구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과도기 때 갈릴레이가 행성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어떤 운동이 설명이 안 돼. 갖고 지동설로 바꿔봤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네? 근데 그때만 해도 갈릴레오 시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 근데 하느님이 계시는 지구가 운동 중심이 아니라 우주가 태양이 운동 중심이라면 이건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그때 만약에 종교적으로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마녀 사냥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까지 끌려간 거야. 그래갖고 죽을 것 같으니까 천동설이 맞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소심하게 나오면서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러게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라고 했어.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건 전부 다 원궤도야. 근데 케플러가 처음으로 행성의 공전궤도는 원궤도가 아니구나. 타원궤도구나. 이거 봐봐. 브라이 스승님의 관측자들을 분석해 볼 때 지구와 행성은 타원 운동을 하고 있구나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케플러의 법칙을 보자. 케플러의 법칙을 보면 케플러의 1법칙이 있어. 1법칙이 뭐야? 무슨 궤도의 법칙이야? 타원 궤도의 법칙이다. 타원 궤도는 뭐냐? 자, 봐라. 케플러의 관심 대상이 어디였어? 화성이었어. 근데 케플러는 행성들이 원궤도로 태양을 돌고 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이 옳다고 확신했어. 그러다 보니까 티코 브라의 화성 관측 자료를 원궤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
붕신 삽질하는 거야. 어? 근데 화성궤도를 찍은 몇 개의 점이 원궤도에서 벗어나. 그래서 티코 브라의 정밀한 관측을 믿고 타운궤도로 맞췄어. 근데 애가 없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원궤도가 아니라 타운궤도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운궤도의 법칙은 중심에 태양이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태양은 한 초점에 있어. 초점이 두 개가 있다. 이 초점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무슨 궤도야? 원궤도야. 멀수록 타운궤도야. 그리고 하나의 초점이, 이게 중심에, 타운궤도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초점 위에 뭐가 있다? 태양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태양에 가까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 근일점. 태양의 먼 점을, 행성이 위치하는 먼 점을 뭐라고 했어? 원일점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그러다 보니까 행성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얘들아 반지름이 두 개가 있지. 이랬을 때 긴 반지름을 A라고 표현합니다. 긴 반지름을 장반경이라고도 표현해, 한자로는. 그리고 짧은 반지름을 뭐라고 표현했어? B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즉 봐라. 티코 브라의 20년간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케플러가 16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갖고 케플러의 법칙을 얻은 거야. 그리고 십몇 년 동안 소송을 했다 했지. 10년 정도로 소송을 했어. 그러니까 26년 걸린 거야. 얘도, 근데 얘는 운이 좋아가지고 케플러는 왕실에서 호언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왕실에서 호연이 끊겼어. 그래갖고 말년을 비참하게 살았어. 점성술로도 물고 뭐 그랬어. 이런 거야.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뭐야? 모든 행성은 타운궤도를 누린다는 게 타운궤도의 법칙이잖아요. 이해됐지? 케플러의 일법칙이야 이게.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돈다 그랬어. 이게 타운궤도의 법칙이야. 그러면 케플러의 이 법칙이다. 뭐야? 케플러의 이 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다. 뭐라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그럼 보자. 이건 뭐냐? 케플러의 1법칙이 타운궤도의 법칙에서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운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즉 태양이 타운궤도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초점 위에 있어. 따라서 행성이 공존하는 동안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변해. 원궤도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근데 타운궤도이기 때문에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거야. 그리고 행성의 타운궤도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이 근일점,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 원일점이다. 그리고 행성들은 공중궤도는 초점 사이 거리가 짧아지면 원궤도에 가깝다. 그리고 케플러의 이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행성이 타운궤도를 따라 공존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성분이 흡수한 면적은 항상 같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봐봐. 타운궤도지. 근데 태양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초점 위에 있어.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행성이 휩쓸고 간 면적이 있어. 이 면적이 S1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때 속력이 V1이야 얘들아. 이때 속력이 V1이야. 선속력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를 휩쓰고 가면 면적이 S2야. 이때 반지름이 이게 R1이야. 이게 R2야. 그러면 이때 속력은 V2야. 응? 이해됐어? 근데 이때 같은 시간 동안에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성분이 휩쓸과 면적은 어떻다? 같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야.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게 있어. 뭐가 있어?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어. 김연아가 팔 벌리고 돌지. 그럼 천천히 돌아. 오므리지. 빨리 돌아. 이게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V1 곱하기 R은 V2 곱하기 R2로 일정한 거야. 이게 뭐다? 가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여기서 지금 봐봐. 뭐가 기니? R1하고 R2 중에서 R2가 기지. 그러면 속력은 누가 빨라야 된다? V1이 빨라야 된다. 이게 가공량 보존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근데 이때 옆에 봐. 속력이 누가 빨라? V1이 빠르지. 그러면 야, 운동 에너지도 누가 더 커야 돼? VA가 빨라. 여기서는 VA가 빨라야 되지. EA가 더 크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구심력은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커야 돼? 야, F1이 커야 돼? F2가 더 커야 돼? 응? 그렇지. F1이 커야지. 야, 뭐야? F는 뭐야? 아이씨. 중력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잖아. 라지 M하고 스몰 M은 변해 안 변해? G도 안 변해. 반지름 짧을수록 크잖아. 이씨, 똑개들아, 이씨. 그러니까 누가 커야 돼? F1이 커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A1하고 A2는 누가 더 크니? A1이 커. 왜? F하고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하니까. 이해됐냐? 가속도는 이해됐지? 옆에 나왔어. 정리가 나왔어. 옆에. 정리해 놓은 거야, 선생님이.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 그 다음 이제 뭘 보자. 얘들아, 이제 케플러의 3법칙 뭐 있어? 좌의 법칙이라고 해. 케플러의 3법칙은 좌의 법칙입니다. 이때 좌의 법칙은 뭐냐? 법칙은 뭐라고 해? 좌의 법칙이라고 해. 좌는 영어로는 뭐니? 그렇지, 하모니야, 하모니. 하모니라는 뜻이야. 근데 야, 우리가 이 함수를 뭐라고 해? 삼각함수라고 해. 사인값. 사인값은 주기적으로 변하지. 삼각함수가 뭐다? 수학에서는 이게 조화함수야. 조화함수. 즉, 조화라는 걸 뭘 뜻하느냐, 여기서 한 바퀴 도는 데 걸린 시간.
죽일 듯해. 죽일 듯해. 좋아하는. 죽일 듯하다. 응? 그러면 이때 법칙은 뭐냐면 이거야. 자, 이렇게. 자, 행성이 한 초점에 태양이 있는 태양 주위를 갖다가 공전할 때 이때 이 긴 반지름을 뭐라 그래? A라고 그랬지. 짧은 반지름을 뭐라 그랬어? B라고 그랬어. 이랬을 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지. 주기하고 긴 반지름의 관계를 밝힌 거야. 주기하고 긴 반지름의 관계는 어떻다? 주기의 제곱이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대한 있어. 당연히 긴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커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례상수로 해가지고 뭐를 표현한 거야? t는 비례상수 k를 쓰고 t의 제곱은 k 곱하기 a의 긴 반지름의 3승에 비례한다는 이게 조화의 법칙이야. 이해됐어?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케플러 예상법칙 조화의 법칙은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당연히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 주기는 커지지. 근데 이때 태양계 행성들은 공전 주기의 제곱과 긴 반지름의 세제곱 비비가 모두 같은 거야. 봐봐. 이걸 바꾸면 얘들아, 이걸 바꾸니까 어떻게 돼? 야, a의 3승분의 t의 제곱이 k하고 같아. 올라와. 49페이지로 올라와봐. 야, 행성이 지금 이제 행성의 관측 데이터를 갖다가 다 구할 수 있지. 근데 케플러는 관측 데이터를 못 구했어. 근데 봐라. 행성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케플러의 법칙을 확인할 때 표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물리량을 나타내는데 그림은 이를 이용하여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공전 주기의 제곱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래. 근데 봐라. 얘들아 봐봐. 자, x축이 뭐니?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야. y축이 뭐야? y축이 뭐야? 공전 주기의 제곱이지. 야, 그러면 봐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a의 3승이고 얘가 t의 제곱이야. 기울기가 뭐야? 야, 기울기는 뭐야? x축분의 y축이지. x축분의 y축이지.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그러면 x축이 긴 반지름의 3승이야. 얘가 t의 제곱이야. 뭘 일정이야? k를 일정이야. 실제로 구해봤더니 일정한 거야. 전부 행성들이. 태양계 행성들이. 즉 케플러의 법칙이 맞다는 거지. 야, 그래서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뭐에 비례한다?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케플러의 법칙을 바탕으로 이제 누가 나온 거야? 중력의 법칙이 나온 거야. 뉴턴의. 야, 윤찬이. 지금까지 졸았냐? 지금까지 이해 다 됐어? 재근이도? 그러면 이제 중력의 법칙을 보자. 중력의 법칙을 보면, 잡아라 얘들아. 중력의 법칙은, 자, 선생님 말했지. 얘들아. 자, 말력이 있어. 말력은 속에 중력이 들어가는 거야. 야, 우주상의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뭐야? 말력인 거야. 야, 아무리 작은 놈도 원자나 분자, 전자도 질량은 있어. 질량과 부피가 있어. 그러면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서로 힘을 미칠 수 있어. 말력이라는 건 이거야.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거리가 아닐 때 거기 갖고 작용과 반작용이야. 방향 반대의 힘이 있대. 이 힘은 뭐에 비례해?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질량에 비례하겠지. 근데 거리하고는 반비례해. 근데 R분의 1, R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R분의 1, R분의 1이니까 F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고 이것의 곱셈도 비례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근데 야 여기까지는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뉴턴이 한 거야. 뉴턴은 여기까지만 했어. 근데 비례상수 는으로 바꾸고 싶지. 비례상수를 썼어. 그래갖고 비례상수 만리력 상수를 쓴 거야. 그러면서 공식이 이게 나온 거야. G R제곱분의 G M1 M2가 나온 거야. 이거는 누가 한 거야? 만리력 상수는 누가 공부했어? 캐븐디시라는 사람이 있어. 야, 선생님 말했지? 영국 옥스퍼드 가면, 캠브리지 대학교 가면, 캠브리지에 캐븐디시 연구소가 있어. 이 사람이 영국에서 귀족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만리력 상수를 밝힌 사람이야. 갖고 캐븐디시 연구소에 당연히 1대 소장은 누구야? 캐븐디시야. 2대 소장이 누구야? 톰슨이야. 그 다음 3대 소장이 러더포드야. 러더포드 4대 소장이 러더포드의 제자인 보일. 제자. 갖고 이 새끼들이 1500년 초반에 물리학을 노벨상을 싹쓸이했어. 쌍놈 새끼들이. 싹쓸이했어. 갖고 즉 봐라. 옆에 봐라. 케플러의 법. 중력이란 건 질량 이게 중력이란 건 뭐냐면 만리력 중에 중력이 있어. 한 물체가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뭐야? 만리력이지. 이 중에 한 물체가 행성이 되는 거야. 갖고 행성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뭐가 되는 거야? 중력이 되는 거야. 중력. 그래갖고 중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만리력은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너 질량 있어? 선생님 질량 있어? 우리는 질량 있으니까 만리력 적용해. 근데 못 느껴. 너무 작아서 왜? 이 거지 같은 놈이 얼마나 하냐면 만리력 상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어진간히 질량 커봤자 못 느껴. 근데 이제 중력은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누가 된다고 했습니다. 행성. 그렇지. 행성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야. 행성이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응? 자, 그러면 이때는 봐봐. 이렇게 되잖아. 행성의 질량을 라잼이라고 해. 그리고 지구 사이 반지름을 스몰 r을 스몰 r을 표시하고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r제곱분의 라잼 곱하기 스몰 m이야. 이거는 느껴. 봐. 물체가 떨어지는 거 느끼잖아. 왜? 충분히 지구의 질량이 커. 그러니까 만리력을 이겨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게 mg지. 야, F는 ma잖아. 근데 a가 중력가속도니까 G로 써. 갖고 이걸 구해봤더니 지구의 질량 알아? 지구의 반지름 6,400km야. 근데 왜 물체상의 거리를 갖다 지구 6,400으로 해요. 지구의 반지름을. 야, 물체가 떠봤자 1, 2km 떠봤자 6,400의 조적지열이지. 그러니까 둘 사이 거리를 이걸로 해보는 거야. 그럼 이가 봐라 해봤더니 따라서 G가 계산해봤더니 약 9.8 미터 퍼 세컨드로 나오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알아. 중력법 취소했고 이때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셈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보자. 그리고 중력의 특징은 지구와 물체 사이뿐만 아니라 천체들 사이에도 작용하고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중력은 작용반작용이지. 힘의 크기가 또 방향반대다. 그러면 중력의 법칙과 케플러 법칙의 관계를 보자. 야, 케플러 법칙과 중력의 법칙은 케플러의 운동 제3법칙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한다. 봐봐. 중력 법칙과 케플러의 법칙의 관계를 보자. 중력의 법칙이 케플러의 운동 3법칙을 케플러의 3법칙은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만족한다. 뉴턴에 의해서 케플러의 법칙이 검증이 된 거야. 맞구나. 케플러 법칙이 어떻게 했냐면 케플러 법칙을 적용한 건 케플러 법칙은 행성뿐만 아니라 행성을 중력을 받는 위성이나 인공위성에서도 다 적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 이걸 계산한 거야. 다 계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이 그때는 나사에서 60년도만 해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발달 안 됐대잖아. 천공기 세대였어. 이게 사람의 계산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야. 그래갖고 그때 나사에서 흑인 여자들이 수학자들이 그걸 계산했어. 그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때 60년 만에 인정을 받아갖고 훈장을 받았어. 그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계산했냐면 이거 계산한 거야. 태양이 있지.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 행성이. 그러면 이때 행성의 질량이 스몰 m이고 태양의 질량은 라지 m이야. 그리고 둘 사이 거리가 r이야. 라지 r 거리가. 그러면 이때 A의 속력이 V야.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크기 같고 방향이 중력이 작용한다고. 근데 이때 F가 어떻게 되냐? F는 어떻게 돼? G 곱하기 라지 R의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지. 근데 얘가 F는 MA지. 그러면 M 곱하기 A가 뭐야? R분의 V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M 지워지잖아. 행성의 질량하고 그리고 중력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를 R제곱이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그러면 R제곱이지.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 V제곱은 V제곱은 어떻게 바꿔? V제곱은 뭘로 하면 돼? 여기다 R을 띄워놓으면 V제곱은 R분의 GM이 되는 거야. 공식 첫 번째 나왔지? 하나 나왔지? 근데 여기서 얘들아, T는 뭐야? 주기는 V분의 2파이야. 그러면 여기다 V하고 따라서 V는 뭐가 돼? T분의 2파이가 되지. 이걸 대입하세요.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T의 제곱분의 4파이의 제곱 R의 제곱이 돼. 그러면 R분의 GM이 돼.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공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의 제곱 R의 3乘이 나오는 거야. 얘들은 상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서 T의 제곱은 뭐에 비례해?
아래 상승률이라는 게 나오잖아. 야, 중력의 법칙으로, 뉴턴의 중력의 법칙으로 케플러의 3법칙을 유도했잖아. 그 케플러의 법칙이 맞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 봐봐.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있어. 그러면 이때 F는 어떻게 되니?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지. 그러면 F는 MA지. M 곱하기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야. 치워. 그러면 V제곱이 뭐가 나오냐? R분의 GM이 나오지. 근데 주기는 뭐야? V분의 2파이 R이야. 그러면 V는 T분의 2파이 R이야. 이걸 대입해. 그러면 여기가 T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의 제곱인 R분의 GM하고 같아야 돼. 이걸 이렇게 풀면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의 제곱 R의 상수이야. 얘들의 상수야. 그러다 보니까 T의 제곱이 R의 상수인 비례하죠. 이해됐니? 그래갖고 뉴턴이 중력법칙을 이용해갖고 케플러의 3법칙을 증명했단 말이야. 검증했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또 해줄게. 50페이지를 해줄게. 여기는 쉽지? 어려운 거 없지? 좀만 쉬어. 힘들어.